갈수록 위축되는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성과도 있고 일부 개선할 점도 보입니다. 고향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일본은 어떨까요? 전주문화방송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고향 납세제를 통해 변화한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나아갈 길을 찾아봅니다. 이번 주 연속으로 방송될 고향사랑 기부제 특집 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저희 특집 뉴스의 방향과 취지를 김하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1,400만 인구가 몰려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 이곳 납세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방세 일부를 도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냅니다. 바로 15년 전 도입된 고향세. 고향 납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はい、自分が欲しいものをもらえるところを選んで。最初は返礼品が魅力的だった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やり取りをしているうちに愛着が湧くというか。 일본 본토의 남쪽 끝 가고시마. 풍부한 자연에서 난 이 지방 특산물이 모인 주말 장터에 활기가 돕니다. 팔로가 지역 안에만 있던 이곳 소상공인들에게 고향세는 소중한 변화. 주말 장터에서 만난 이 업체도 특산품인 쇠고기를 활용한 이런 가공품들을 답례품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답례품 시장이 커지면서 지역 업체들은 이처럼 제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얻게 됐습니다. 고향세 도입 이후에 매출이 좀 늘으셨어요? そうですね。ないと困るかもしれない。あってよかったから。 15년 만에 120배로 늘어난 일본의 고향세. 덩달아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답례품 시장. 年間で約うちの会社は10億、納税の方が7割から8割. 지역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시행된 지 1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 되고 있을까요? 전주 MBC는 전라북도와 비슷한 규모의 일본 중소도시들을 돌면서 고향 납세제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또 한계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죠. 우리보다 15년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본 현지를 취재한 전주 MBC 특집 보도. 오늘은 일본의 한 평범한 농촌 마을이 고향 납세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봅니다. 고향사랑의 힘으로 화려함을 더한 일본 미야코 노조시를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미야코 노조시. 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미야자키 규의 대표 산지입니다. 인구는 약 16만.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65세가 넘은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유독 젊은이와 아이들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주말 저녁까지 불이 환한 이곳은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마루마루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머물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도서관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영화관, 호텔과 상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육아센터까지 과거 백화점이 문을 닫고 쇠퇴하던 중심가에 이런 시설이 지어진 건 고향세 덕분이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とかのいろんなお金の方でこの素晴らしい施設が完成しています。市民の方の利用頻度が高いです。支援センターがあって自由に子供を遊ばせることができるので時間がある時に来て子供を遊ばせてます. 미야코 노조 씨가 최근 1년 동안 고향 기부금으로 거둔 돈은 14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시 전체 예산의 15%나 됩니다. 미야코 노조 씨는 일본 내 1,700여 개 지자체 가운데서도 늘 고향 납세 기부액 1, 2위를 다툽니다. 답례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비결은 제도 초기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을 특산품인 고기와 소주로 한정하고 홍보한 데 있었습니다.
2つの日本一をセットにして肉と焼酎をセットにして、都城といえば肉と焼酎というふう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してまず取り組みを始めようとしました。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진 이 고기와 소주의 마을은 이제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 상품으로 또 다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施設とかあとミート券ってあるんですけどそれ他の市内じゃ宮崎市内じゃやってないけど都城じゃやってるんでここに来たりとか泊まりに 고향세라는 새로운 재원은 어디에 쓸까? 미야코노조시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낼 때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부자들은 육아나 교육 분야에 기부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중학생 해외 교류 사업이나 도서관 도우미 채용 등 미래 세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2013년 단 한 명이었던 이주 인구는 재작년 36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子育てをもう重視にしてたんで1年2年ぐらいかけて探してここに決めましたね.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지역의 기획력이 전제된다면 고향 납세는 지역으로 돈과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미야코노조시의 사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일본 현지를 취재한 전주 MBC 특집 보도 시간입니다. 일본에선 고향세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답례품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산지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꾸준히 소비되면서 지역의 사업자나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미나미 사츠마시. 변화무쌍한 해안가 그리고 산과 맞닿은 자연 환경이 풍부한 곳인데요. 소주 문화의 발상지로도 알려진 이곳엔 110년 역사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오크통이 늘어선 공간에 들어서자 향긋하고 알싸한 위스키 냄새부터 번집니다. 3년以上という感じです. 두 번의 증류를 거쳐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데까진 사람의 손이 가지만 이후 숙성은 자연에 맡깁니다. ウイスキー作りというのがその土地の気候とか風土にものすごく影響を受けます。なのでそこでしか作れない味わいに仕上がる. 이 업체는 위스키와 함께 이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이용한 소주 등을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곳 위스키 증류소는 지금과 같은 연말 연초가 가장 바쁩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고향세 납부가 한 차례 마무리되는 연말에 답례품을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밀려오는 주문에 평소보다 생산량이 4배에서 5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 매출의 30% 정도가 고향세 답례품에서 나옵니다. 売上という面はもう当然なんですけども PR 効果としては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한 육가공업체. 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미야자키 규의 인기 부위 허벅지살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고장의 소고기가 고향세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자 5년 전 창업에 나선 하시구치 씨. 고향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회사는 창업 당시보다 10배 넘게 성장했는데 지역 주민 40여 명을 고용하는 등 하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年間で約うちの会社は10億納税の方が7割から8割. 이렇게 각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멀리 대도시의 기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12月の末に全部申請したものが今月1月1ヶ月後ぐらいにこれからもっと来ると思うので楽しみです. 우리 돈으로 8조 원 규모까지 커진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금. 이 가운데 답례품 명목의 30% 남짓이 지역의 생산자나 업체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고향세가 도입되기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全く変わりました。ちょっとしたプチバブル的な要素がありますね. 일본 내에선 한 지역의 생산과 유통 능력, 상품 기획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고향세 답례품.
한국판 고향기부제 시행 첫 해. 일단 제도의 안착부터가 관건이지만 농도 전부 게시군들은 어떤 상품으로 답례품 시장에서 차별화하고 또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조인 일본 사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특집 보도 시간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단순히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재난과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는 지역엔 응원이 되고 크라우드 펀딩과 결합해 도시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진화를 거듭하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 오늘도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규슈 지방을 덮친 태풍 난마돌. 미야자키현엔 하루 만에 720mm, 나흘간 10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目の前の川もかなり溢れてた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思ってそれで家族で避難してきました。 이후 일본의 고향세 플랫폼들은 관련 기부 특집전을 진행했고 피해 지역에 기부금이 쇄도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강력했던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일본 미야자키현의 한 도로입니다. 이런 재해 현장을 복구하는 데에도 고향세 기부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피해 지역에 고향세 기부금이 몰렸습니다. その時は自分でもなんかボランティア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仕事とかがあったのでなかなか行けなくて、だったらそういうので何か応援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返礼品をもらうっていうことじゃなくて自分の気持ちを届けたい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이제 지역에 대한 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주목되는 건 고향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역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납세자들에게 기금을 모으는 건데요. 바다가 보이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의 한 동물원도 최근 고향 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60년 넘은 낡은 동물원을 친환경으로 바꿔보자는 프로젝트에 전국에서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흙으로 바뀌었고 맹수들이 머무는 공간이 5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動物の生活の質を高め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方の意見なんかも結構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声も取り上げてそれで作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한때 유기견 살처분율 1위였던 히로시마현의 진세키 고겐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살처분 없는 마을이 됐고 관련 고용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마을은 고향세로 크리에이터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간 실적 경쟁에만 매몰될 뻔했던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콘텐츠나 정책 승부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온라인상에서 공표한다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자율성도 더 강해진다 그거죠. 올해 첫 발을 뗀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은 아직 답례품 쇼핑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쓰일지 알려서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의 궁극적인 미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조인 일본 현지를 취재한 특집 보도 시간입니다. 15년간 고향 납세제를 이어온 일본은 도시와 농촌의 재정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김아연 기자입니다.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에 있는 미나미 사츠마시. 인구 3만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인데 고향세 실적이 가고시마 현안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미나미 사츠마시가 지난해 고향세로 걷어들인 돈은 45억 5천만 엔, 한화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곳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이 고향 기부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겁니다. それ以上にやはりふるさと納税で入ってくる財源というものはやはり大きいというところもあるので、そのふるさと納税の寄付によってできる政策であったりとか。
고향납세제 시행 이후 일본에선 재정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일본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향세를 누가 많이 가져갔나 살펴봤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한 홋카이도 몬베스시가 152억 엔을 고향세로 걷는 등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지역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원래 걷어들였어야 할 주민세가 빠져나간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에서 가장 많은 230억 엔이 유출됐고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들의 세입이 많이 깎였습니다. 基本的に人口が多い団体の住民税が減ってまして、その都市部から地方にお金が移るってことはある程度想定はされていた。 이런 일본도 고향납세제 시행 첫 해에는 고향세 모금액 1위를 도쿄가, 4위를 오사카가 차지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제도 설계가 다소 다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시행 초기 출향민이 많고 규모가 큰 대도시에 기부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수도권이나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선 현재 10만 원에 불과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더 높이는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재정력이 약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도시에 좀 더 기부금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고향기부제가 지역 소멸을 해결할 만능 열쇠는 아닌 만큼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정책 시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춰 일본의 사례를 취재한 전주 MBC 특집 보도. 오늘은 지속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일단 이름이 다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수백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고향에 납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 가능한 이유로 꼽힙니다. 반면 우리는 공제 한도가 턱없이 낮아 그저 하나의 기부 문화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가정집. 4년 전부터 고향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에 연초부터 식탁이 전국에서 온 특산물로 푸짐합니다. 私のふるさと九州なんですが、そちらの方の食べ物と、あとはよく毎年頼むのがイクラ。 코미네 씨 부부가 고향세로 기부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이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납세제에 동참하는 걸까? 거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고연봉자들은 500만 원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その上限額が所得の1割っていう上限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2倍の2割まで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 여기에 지자체가 고향납세한 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간 10조 원 상당의 돈이 지역으로 움직이고 덩달아 답례품 시장도 활성화하는 이유입니다. 返礼品としては、お肉ですとか、あと海産物、フルーツ、あとは、例えば家電製品とかですね、旅行製品とか、本当に世の中で売られ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はほぼふるさと納税でもらえるようなものっていうのを揃えております。 반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존 정치 후원금과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한도가 1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기부금은 16.5%만 공제돼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기부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한도를 모두 채워도 90만 원을 공제받는 데 그칩니다. 연초부터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중심이 돼 기부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지만 제도가 난내기식 자선 활동의 하나로 흘러 지리멸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름처럼 고향을 살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확실한 혜택, 지역에 돌아가는 분명한 이익이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